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판을 잘 읽고 정확한 그런 상황 진단을 한 다음에 행동에 나서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하지만 특히 또 정치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번에 이제 비상사태 선포, 무산, 그리고 탄핵 열풍, 그리고 탄핵 가결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비교적知名도가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내리는 의사결정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과정에 그 정치인의 판단력, 통찰력, 그리고 세계관, 그리고 지적 수준 이런 부분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뜬금없이 오세훈 시장이 바로 하루 전에 탄핵을 찬성한다 그런 입장을 피력하는 걸 보고 저거는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한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중간은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본인이 급히 판단을 내린 것은 그렇게 탄핵 찬성으로 선회하게 되면은 정치적 이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급하게 아마 판단을 내리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오세훈 시장의 판단적 착오뿐만 아니고 기회주의자적인 속성을 그곳에서 아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이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 소추가 충분하게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인 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죄를 지금 몰아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예, 아주 힘차게 검찰, 경찰, 공수처가 힘을 모으고 그리고 언론들이 부추김을 하면서 마치 내란죄가 거의 성사돼 가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새를 보였는데 일반 다수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언론사들도 며칠 전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눈치를 보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 거죠.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그렇게 보면은 수사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재판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당한데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여론몰이를 통해 가지고 윤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그런 종류의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며칠 동안 실행에 옮겨졌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통령을 보호해야 될 국민의힘에서조차도 TF를 만들어 가지고 급하게 대통령의 조기 하야안을 갖고 대통령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면서 정상적이다 이렇게 본 시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 저 양반들이 정치적 야심이나 이익에 따라 가지고 이미 대통령의 계엄은 내란죄라는 그런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장난질을 벌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고 개인도 그렇지만 특별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냉정하게 여러분들 판단하는 부분이 어느 곳보다 중요하고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도조사 협의회에서 바로 하루 전에 탄핵 반대라는 그런 의견을 모았는데 바로 그 다음날 구성원들하고 협의도 하지 않고 오세훈이 탄핵 찬성, 인천광역시장인 유정복이 탄핵 찬성, 충북도지사인 김영환이 탄핵 찬성, 그리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탄핵 찬성 이런 걸 보면서 하루 전날 여러분들 협의회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민당 출신의 시도협의회 멤버들이 탄핵 반대를 분명히 결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뿔뿔이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면서 각자의 정치적 이득에 따라 가지고 급하게 이런 움직인 거죠. 레밍 때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어떻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저는 계엄을 가지고 내란죄로 모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불순한 거죠.
불순하고 한동훈 씨가 이번에 보였던 바와 같이 본인의 직권을 이용해 가지고 대통령이 직무 수행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엄청난 착각인 것이고 월권인 것이고 오히려 한동훈 씨가 내란죄를 범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거기다가 국민은 전혀 다수가 찬성하지 않았는데 국민 다수가 찬성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무 배제를 해야겠다. 엄청난 범죄 행각이지 않습니까? 사태가 좀 가라앉고 되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씨가 그런 대국민 담화에 담았던 내용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혼란스러움처럼 보이지만 상황이 좀 복잡하고 겉으로 볼 때 혼란스럽게 보이게 되면은 현명한 사람들은 그 소음들을 다 제끼고 문제를 간단 명료하게 단순하게 보게 되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복잡함에 압도하게 되면은 방황을 할 수가 있지만 복잡함 속에서 소음에 해당한다는 부분을 다 제거하고 핵심과 본질을 그대로 여러분들 정통으로 관통하게 되면은 이번 문제의 핵심은 여러분들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 이번 문제의 핵심은 선거 부정을 덮을 것인가 아니면 노출시킬까 문제지 않습니까? 계엄을 왜 선포했습니까? 계엄의 중요한 근거라는 것이 결국 부정선거가 행해졌기 때문에 계엄이 있은 거지 않습니까? 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탄핵이 여러분들 그 다음에 등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엄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그렇고 탄핵을 여러분 찬동하는 사람도 그렇고 시원, 출발지에 해당하는 선거 부정 문제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이고 그것을 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비양심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어마어마하게 오판을 하는 중요한 부분이 실질과 핵심과 본질과 사실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계엄 선포한 것 자체 이 부분에만 주목하게 되니까 탄핵 찬성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세훈 씨나 유정복 씨나 김영한 씨나 김태흠 씨는 나이는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세월을 제대로 산 게 아닌 거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계엄의 시원, 출발지가 선거 부정인데 그 문제를 여러분들 완전히 의도적으로 뭉개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나오는 판단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신문에 농객들이 쓰는 글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계엄이 발생했는데 왜 계엄이 발생했다는 부분만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은폐하려고 하니까 글이 흔들리게 되고 글이 가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글을 오랫동안 써온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떤 사안에 대한 중요한 사안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하게 되면 글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글인데 글이 글 같지 않은 글이 되는 거죠. 지금 중앙조선 동화에 나오는 중요한 농객들의 글들이란 것이 그런 지금 꼴을 취하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그냥 무시하거나 외면해야 되니까 자신 있는 글이 나올 수 없는 거고 대세를 그냥 추종하는 그런 글이 나오고 대부분 나중에 호되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글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현명해야 되는 겁니다. 정직과 성실과 현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지 사실을 뭉개고 외면하고 은폐하려고 하면은 정치인이 내리는 판단도 그렇고 농객들이 내리는 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마치 혼란스러울 듯한 문제의 핵심은 선거 부정을 덮을 것인가 노출시킬 것인가 그 두 세계 간의 전쟁이고 두 세력 간의 충돌인 겁니다. 한쪽에는 윤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다른 쪽에는 선관위가 있고 그리고 선관위에
우호적인 세력들이 포진하는 겁니다. 이준석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수정 씨가 선관위를 탈탈 털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정신병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신병자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선관위가 좋아하니까 당대표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모바일 투표 조작해가지고 본인 다 알지 않습니까? 자료가 다 나왔으니까. 선관위 꼬리를 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음도 당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사회인 거죠. 그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